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이야기, 노후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치매보다 무서운 외로움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를 떠올리십니다. 기억을 잃고 자신을 잃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만으로도 막막하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보다 더 무섭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 감정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삶 전체를 잠식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외로움은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 건강을 해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고 말 한마디 섞을 상대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삶.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결국은 병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로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외로움과 싸워야 할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사례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75세, 부인과 사별한 뒤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점점 사람들과의 연락이 줄어들자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아침에도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식사도 거르게 되셨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심각한 우울증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모 할머니는 80세인데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하셨지만 자녀들과의 왕래가 줄어들면서 점점 표정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엔 매일 멍하니 TV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박 노인은 아들이 있는 도시에 따라갔다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가족들과의 단절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이런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꾸준한 일상 유지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외로움이 신체 건강을 해친 경우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낮추며 심지어 치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건강하던 한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기자 갑작스레 고혈압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죠. 또 다른 사례로 28세의 이 노인은 혼자서 식사를 자주 거르다 보니 영양실조로 입원하셨고 병원에서는 외로움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는 평소 규칙적이던 생활을 외로움으로 인해 무기력하게 보내면서 당뇨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스스로를 돌보는 의식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챙기고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것도 외로움을 이겨내는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셋째, 외로움이 치매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뇌의 활동도 둔해져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한 할머니는 평소 활발하시던 분이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소통의 기회가 없어졌고 어느 날부터 기억력 저하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고 원인은 사회적 단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할아버지 한 분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TV만 보시다가 결국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분인데도 대화가 없고 늘 혼자 있는 분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뇌 자극 활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를 자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외로움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에 은퇴한 후 갑자기 만나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친구도 지인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느끼셨지만 점점 말할 일이 없어지자 마음도 무너져갔죠. 또 다른 사례로 박 할머니는 이웃들과 사소한 다툼이 있고 나서는 아예 문도 안 열고 사셨습니다. 결국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게 되면서 병원에서도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의 한 여성은 SNS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대화나 만남이 없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신만의 작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시장, 교회 같은 곳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외로움으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 노인은 친구가 하나둘 떠난 뒤 외로움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잔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루 종일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대 여성분은 혼자 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잠을 자기 위해 술을 찾기 시작했고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할아버지는 외로워서 술집에 매일 나가 사람들을 만났지만 결국은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죠.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외로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일기 쓰기나 상담을 통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중독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외로움이 삶의 의욕을 빼앗은 경우입니다. 한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없고 그저 하루가 흘러가길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셨죠. 또 다른 사례로 어떤 할아버지는 예전엔 손재주가 좋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삶의 색을 모두 빼앗아간 거죠. 마지막으로는 평생 교육에 관심 많던 여성분이 외로움으로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10분간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다시 찾게 만들어줍니다. 일곱째, 외로움이 반려동물에 과도하게 의지하게 된 경우입니다.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사람보다 반려동물에게만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과 함께 사는 할머니는 개가 아플까봐 외출도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 끊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노인은 고양이만을 가족처럼 여기다 보니 자녀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극심한 상실감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애견 모임이나 산책 중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외로움으로 인해 과거에 집착하게 된 경우입니다. 외로움에 빠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나간 시절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예전 앨범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셨고 현재의 일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어떤 할머니는 예전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과거의 대화만 반복하셨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후회를 계속 곱씹으며 자책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식사, 오늘 만난 사람처럼 지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외로움은 삶의 의미를 지워버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지면 그 질문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 아무런 목표도 즐거움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부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7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아내를 몇 해 전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해지자 시간은 흐르는데 삶은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친구들과 왕래가 끊기고 나서부터 하루가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느냐며 우울감을 호소하신 80대 여성분도 계셨어요. 마지막으로는 퇴직 후 취미도 없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한 분이 결국 아무런 의욕 없이 누워만 지내다 건강까지 악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의미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래서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살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매일 꽃에 물을 주는 일,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는 일,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일처럼요. 그 소소한 의미들이 쌓여서 다시 삶을 밝히는 빛이 되어줍니다. 열째, 외로움은 결국 생의 끝자락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꼭 나눠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으로 이어지고 존재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끝은 너무도 조용히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고 몇 년째 명절에도 혼자 집을 지키다 어느 날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웃조차 그녀의 부재를 한참 후에 알게 되었죠. 또 다른 분은 늘 밝던 이웃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긴 외로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꾸준히 동네 모임에 나오던 한 분이 건강 악화와 함께
점점 외출을 삼가게 되자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점점 삶을 포기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로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 햇볕 좋은 날 산책을 나가는 것, 마을 행사에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 이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외로움을 밀어내는 커다란 힘이 되어줍니다. 마음이 힘들 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치매보다 무섭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감정 그 이상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로움과 싸우고 이겨내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작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노력들이 모여 외로움이라는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노우지의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